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아제TV 배아지TV 배선생님입니다. 배선생 와이프입니다. 네, 아반떼 신형 그 풀체인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버전에서 스마트 트림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어떻게 구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저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와이프는 차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이해를 시켜주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99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 1.5% 적용하면 이제 요 가격이 될 거예요. 1,531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뭐 무단 변속기를 추가를 한다거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원을 선택을 한다거나 인조 가지고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옵션을 좀 봐드리면 파워트레이닝 성능 스마트 트림 가솔린 1.6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수동 변속기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동 변속기는 스킵을 하고 요것만 빼고, 요건 이제 기본적인 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오토 미션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IVT 무단 변속 플러스 통합 주행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 주행 모드는 우리가 아는 우리 차에 있는 에코 모드, 그러니까 노멀, 에코, 스포츠,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뭐 윈터라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머슬, 뭐 이런 그 뭐 진흙이나 이런데 산에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꼭 넣어야 되는 거야? 무단 변속기는? 너는 운전을 못 하잖아. 수동이냐 오토냐 그 차이라고 보면 돼. 이건 이제 나는 오토. 발만 수동이면 3개고 오토면 2개고 기어도 넣어야 돼. 기어도. 기어도 넣어야 그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너는 못 사. 너의 면허로는 이 차를 사면 안 돼요. 그렇구나. 몰랐어. 일단은 그런 상태고, 나같이 모르는 사람 많이 됐네. 150만 원 추가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싸? 다 오토를 해야 되니까. IVT 150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옵션들을 좀 봅시다.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아반떼 이번에 이제 그 현대에서 만들었었을 때 이게 이제 제네시스나 혹은 그랜저급에 들어가 있던 옵션들 중 하나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여기다 푼 거야. 얘네들이 되게 좋은 옵션이거든.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여기 영상을 보면 재밌어요. 보면 플레이를 누르면 가다가 차가 서 있거나 그러면 얘가 방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서. 이해되지? 필요한 거네. 필요하다니까. 근데 안에 근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고,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유지 보조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은 건데 이걸 기본적으로 여기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땡큐한 거지 사실은.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것도 나와 있는 겁시다.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흔들흔들 하잖아. 흔들흔들 하면 얘가 다시 가는 거야.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여 안전하게 주행차로로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깡통을 사도 내가 볼 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곤하게 되면 차가 왔다 갔다 존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 주의가 판단되면 뭐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 휴식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너 졸지 마, 좋은 것 같아, 운전 똑바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하이빔 보조 같은 경우는 하이빔을 켜고 있는데 상대쪽에서 차가 와. 그럼 이 불이 줄어들지. 가니까 다시 밝고. 요게 그럼 서로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더 편해. 맞아요. 서로한테 좋은 거네. 그렇기는 한데 이걸 그때 우리 강원도 시골 갔었을 때 내가 해봤던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내가 딴짓하다가 못 갔을 때 차가 섰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전방 차량 출발하였으니 뭐 악셀레이터 밟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요 트립에 넣었다라는 거는 한 요 정도 트립에 넣어도 되는데 여기 넣었다는 거는 좀 배려를 한 거지 사실. 괜찮은 것 같아.
안전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전에는 7개였는데 6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거 선에서는 원래 이 무릎 쪽에 에어백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걸 뺐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면 되고, 외관 같은 경우는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라디에이터 어디야? 라디에이터가 이 앞쪽, 요게 이제 까만색,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LED 주간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요게 이제 주간등인 거야. 여기에 이제 불이 항상 상시 들어오는 거 있잖아. 요즘 차들은 여기 등이 불이 들어오거든.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일단은 들어가고 15인치 스틸, 그러니까 15인치 휠이냐 16인치 휠이냐. 너도 그때 제네시스로 차를 바꾸면서 휠이 크니까 차가 이쁘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아 그랬어? 너가 그랬었거든. 휠이 확실히 크니까 차랑 뭔가 더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휠이 크니 같은 차인데 휠이 큰 게 더 이쁘다라고 너가 표현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 아내는 정말 감각이 똥이에요, 똥.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휠하고 타이어는 15인치로 먼저 썼다가 어차피 3만이나 4만 킬로 되면 타이어가 거의 다 달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타고 나중에 이 차를 계속 탈 거다 그러면 중고나라나 이런 데에서 17인치나 분명 중고 매혹이 나올 거야. 순정. 혹은 아예 사제 휠 이쁜 걸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로 충분하다. 그렇지. 나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장 같은 경우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는 그 계기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계기판에 이제 완전 전자식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선바이저 거울 룸램프 이런 것들은 뭐. 근데 이번에 아반떼 내가 그때 룸램프 켜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따라했어. 아니겠지? 이건 조금 이거는 왜 이렇게 쓸까? 별로야? 이건 나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좀 뻑뻑하다. 차라리 버튼으로 하면. 이런 버튼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차라리. 그리고 시트는 지물 시트,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요거 이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시트를 예를 들어서 인조 가죽 시트로 바꾼다고 하면 뭐 25만 원의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열선도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춥겠다. 그러니까 열선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운행만 해야 되는 차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편히 리모컨 키가 나오고 파워윈도 당연한 거고, USB 포트, 주차거리 경고,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컨트롤, 후속 승객 알림, 크루즈 컨트롤, 이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컨트롤 이거 좋아요. 그리고 후방 주차거리 경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가 아마 오디오 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스피커, MP3, 블루투스, 핸즈프리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건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여기서 옵션을 뭘 하느냐? 인포테인먼트 내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내비게이션이 기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느냐? 이 내비게이션도요 보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보면 깜짝 놀랄걸? 요게 10.25인치 내비야. 이거 인포테인먼트 요걸 넣어야 돼. 250만 원짜리를 넣으면 이거를 할 수 있어. 저게 250이야? 이게 250이고, 그리고 봐봐. 이거 봐봐. 요게 8인치. 그리고 지금 이 깡통 있지? 깡통은 이거야. 어머! 이거예요. 이게 일반 저 오디오. 위치에 있다고? 이게 저 비상등 저 위에? 이만큼 있는 거에. 내 핸들 가까이에? 아니 그 옆에 내비게이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다라는 거잖아. 상단에. 야, 이거는 해야겠다. 최소한 8인치까지는 해줘야. 그러게. 8인치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중에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라이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분명 이 수동 미션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이 인포테인먼트를 사고 싶지만 못하니까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프로토 에어컨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당연히 이제 오토미션은 당연히 넣었고, 그리고 시트는 나는 나 같으면 할 것 같아. 25만 원이라서.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이 있는데 그거 한번 옵션을 봐봅시다. 없어도 될 것 같다. 내 그래?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예, 이 가격을 주고 구태여 할 필요는 LED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빼도 될 것 같고요. 이건- 하이패스랑 ECM 룸밀러는 필요 없어요. 하이패스는 그냥 5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무선으로 그때 오빠가 차 그 전에 몰았었을 때 맨날 붙이고 다녔잖아. 그런 거 하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자 봅시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그거 안 썼어. 뭐 내비. 250만 원. 지금 가격 나온 게 1,956만 원 정도 나왔어요. 스마트 트림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몇백을 더하면 사실은 이 모던 라인이 나오거든요. 지금 1,899만 원이잖아. 모던 가격 넘었네 이미. 예, 최저가로 뽑는다고 했었을 때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를 했다고 한다면 55만 원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스마트 트림에서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간다고 하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을 빼시고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게 되면 1,761만 원이에요. 이게 낫겠다. 가격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합리적이네요. 1,761만 원이 무조건 합리적이고요. 분명 여기에서 빼기 아마 영업사원께서 빼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전비랑 뭔가 더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0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 가격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트림에서는 최적의 가격 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